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민우쌤입니다. 자, 1학기 어때요? 좀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오기 전부터 고교학점제로 변한다. 그죠? 또 뭐 여러분들 뭐 성적 처리 뭐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처리가 된다. 뭐 과목들이 이제 뭐 2학년 때부터 과목들이 어떻게 변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스트레스를 조금 받으시면서 시작했을 우리 22 개정 교육과정 첫 해를 보내시고 계신 1학년 친구들. 1학기 보내느라 일단 수고 많았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봤었던 성적이 지금까지 잘 나왔든 조금 덜 나왔든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 해왔던 친구들 앞으로 좀 계속해서 공부하는 자세에 갖춰서 해 나간다면 2학기도 괜찮아질 거고요. 그리고 1학기 때 조금 안 좋았던 친구들, 우리 좀 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가면 지금 1학기보단 나은 2학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접근을 하는 게 좋은지, 특히나 영어, 그죠? 제가 다른 과목은 잘 모르니까 영어적인 면에서 어떤 부분을 좀 챙겨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은지 그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선생님이 스포츠 브랜드의 문구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게 impossible is nothing. 이게 사실 도치거든. nothing is impossible 이 문장인데 불가능한 건 없다. 지금 결국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얘들아, 불가능한 건 있어요. 불가능한 건 있습니다. 이게 영어 공부를 하는 데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못된 중학교 때부터의 공부 습관들로 가져왔었기 때문에 이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그럭저럭 됐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한계 벽에 부딪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적이 중학교 때 영어 나 맨날 80점, 못해도 80점 이상, 그리고 90점 맨날 나와줘서 나 A 아니면 B였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거의 웬만해선, 그죠? B 아니면 A? A 맞는 친구들 좀 더 많죠. 중학교 때 90점 이상 맞는 친구들. 그래서 A 등급 맞았는데 와, 나 고등학교 때 점수가 왜 이래? 나 1등급 아니고 2등급이야? 10% 안에 못 들어갔어? 3등급이야? 이렇게 지금 걱정되는 친구들은 약간 중학교 때 해왔던 잘못된이라는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공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1학기 보내고 나서 영어에서 조금 실망감을 느낀 친구들이 좀 많을 거거든요. 잘해왔던 친구들은 뭐 어떻게 했을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했었던 방법 중에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챙겨가야 되는데 일단 얘들아, 우리 영어 공부를 하는 데서 진짜로 안 좋은 마음가짐이 뭐냐면 문장 다 통함기 하는 겁니다. 시험 범위 질문들. 통함기 하면 되지. 안 되죠. 중학교 때 얘들아 그 본문 2개 단원 그 길이가 고등학교 때 거의 한 단원 여러분 본문 길이지 않습니까? 그 2개의 단원도 여러분들이 외워가시면서 했을 때 꽤나 시간을 오래 가지고 하셨을 텐데 고등학교에서 그 본문 사이즈의 거의 2개 정도에 맞먹는 한 단원. 그죠? 그거의 본문을 외우고 또 교과서 이외의 부교재 지문들도 외워야 되고 또 그걸 다 외우려고 하면 이건 얘들아 여러분들이 불가능의 영역을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라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 저는 암기력이 좋아요. 뭐 단계 암기가 잘 돼서 한번 스리를 보고 들어가면 다 눈에 들어와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그게 길이가 짧았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고등학교 때 그냥 아무런 그냥 문장에 대한 어떤 기본적 구조나 또는 문법적인 아무런 어떤 디테일한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모든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외워버린다. 어떤 문장이 중요한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모든 문장을 다 외워버린다라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학교 때 한 여러분들 시험 대비한다고 치면 실제로 뭐 여러분들 주변에 뭐 친구들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한 5주 잡고 뭐 공부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시간 여러분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거든요. 2주만 해도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였을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도 이제 그 마인드로 한 2주 만에 뭔가의 승부를 보겠다라고 해버리는 그게 이제 공부 분량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벼락치기의 영역으로 가는 건데 이거 역시 여러분 불가능해요. 해야 될 과목도 많고 물론 과목은 모르겠다. 과목은 이게 중간고사 보는 과목, 안 보는 과목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기말보다 부담이 덜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가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된 객관적인 물리적인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벼락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안 좋습니다. 불가능한 영역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제발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도로 그렇죠? 기도 메타 그렇죠? 되겠지.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어떻게든 보겠지. 내 미래에 내일에 내가 시험 알아서 잘 봐줄 거야. 이런 것들.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얘들아 이 세 가지 공부 방법 중에 영어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한 가지라도 선택을 하시는 게 있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길을 밟았던 거고
그러면 얘들아 이제 우리가 그냥 하면 돼. 공부라는 건 하면 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긴 하는데 진짜로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문장들만 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될까?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just do it이 아니라 know how to do it.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공부 방법, 내가 한 시간을 책상에서 쏟는다 했을 때 그 한 시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무엇을 하면서 한 시간을 보낼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고등학교 영어는 중학교 때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의 양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갑자기 중학교 때는 좀 어느 정도 흥미가 있었던 과목이 갑자기 고등학교 때부터 나의 워스트 과목, 내가 싫어하는 과목으로 돌아와 버리고 그러다가 고1, 2학기, 고2 놓고 고3 때부터 영어 해보려고 다시 하니까 이제 영어 까막눈이 되어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선생님이 여름방학 때 할 수 있는 걸 딱 잡아드리면 단어 암기 뺄게요. 단어 암기는 얘들아 당연히 외국어니까 해야 되는 영역이니까 이건 전제 조건인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되는 건 문장 분석을 어떻게 할지를 알아야 돼요. 문장 분석. 뭐 막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이 문장 분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어 그리고 동사 이거 찾아서 그렇지? 문장을 좀 조리 있게 해석을 가져갈 수 있는 약간 이런 것들이거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자주 물어봐지는 고등학교 영어에서 물어봐지는 어법 개념, 문법 개념 이런 것들을 익히시기가 편하고 그렇죠? 선생님이 그 문법 강좌하고 있는 것 중에 마더텅 강좌가 있긴 하지만 그게 강의 분량이 어마어마하고 여러분들 교재 분량도 어마어마한데 거기에서도 선생님이 딥하게 다루는 파트가 있고 조금 그냥 쓱쓱쓱 훑어가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차이는 얘들아 선생님이 어디서 내는 거냐면 선생님의 컨디션이나 내가 이건 하고 싶어 아니면 이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눈 게 아니라 학교에서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의 기준으로 나눈 건데 이 빈출 문법 개념들을 좀 여러분들이 꽉 잡아주는 거 그죠? 이것들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빈출 문법 개념이라고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수동과 능동 그죠? 수동과 능동 구별하는 건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뭡니까?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요. 그 다음에 접속사 그렇죠? 뭐 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그 중에서 나와지는 특히 시제 시제는 얘들아 이제 현재 과거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과거 완료 이거 구별할 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까지 여러분들 좀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접속사 이거의 라이벌인 전치사 구별하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분사구문이냐 아니면 그냥 문장이냐 이거를 구별하시는 게 얘들아 고등학교에서 나와지는 기본적인 좀 빈출 문법 개념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를 공부를 하시면서 개념을 잡으시면서 막 해놓고 나서 내가 이거를 어디에 어떤 문제에 적용시키느냐를 잡아내려면 기본적으로 얘들아 이거부터 돼야 돼요. 되시겠습니까? 문장 분석이 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지금 문제가 주어진 곳에서 이게 물어보는 포인트가 이거구나. 여기서 지금 수동능동 의미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아니면 이거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 구별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문법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막 배워왔지만 계속해서 문법이 선생님 전 안 돼요 라고 문법 맨날 볼 때마다 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거 못 찾겠어요.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은 지금 개념 자체가 물론 구멍이 난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들어보면 들어봤던 것 같아. 맞아 그거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는 오거든. 근데 적용을 못했던 거야. 근데 적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 그죠? 그렇게 해서 문장 구조와 함께 문법을 여러분들 더해주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자 너의 해석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게 해설지를 옆에다 갖다 놓고 영어 공부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해석을 해설지에 맞춰서 가거든. 시험 볼 때 얘들아 그런 연습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나의 문장 분석으로 말미암은 나의 해석이 가능해야 돼. 해설지하고 토시 좀 다르면 어때? 해설지에 나와져 있는 어순하고 전혀 다르게 들어가면 어때? 내가 그 문장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잡아낼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의 해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자체의 해석이 됐을 때
여러분들 자체 해석이 됐을 때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장 가지고 조금 더 씨름을 할 수 있고 조금 뭐 어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뿐만이 아닌 모의고사 이런 거에서도 좀 시험 성적을 좀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문장 분석이랑 기출 문법 개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거를 좀 늘려보자 이런 마인드로 여름방학을 좀 보내주셔야 돼요. 그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자, 1학기가 망했다고 생각하니 또는 내신 점수가 그래도 한 2등급 이상으로는 나왔는데 또는 1등급 이상이 나왔는데 아 생각보다 모의고사 등급은 나 왜 3등급이야 4등급이야 5등급이야 좀 이런 경험을 좀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나 그래도 시험 문제는 점수대가 그래도 괜찮게 나왔던 것 같은데 나 이거 근데 영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풀었던 게 아니고 좀 문제풀이 방법이 맞는지 좀 궁금해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서 만약에 얘들아 1학기가 이미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제발 2학기 때도 그런 패배의식을 가지지 말고 차근차근 여러분 하나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해야 될 거 정해드렸습니다. 아까 뭐라고요? 여러분들 문장 구조 그 다음에 빈출 문법, 빈출 어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까지 얘들아 이것까지만 잡아줘. 1학기가 좀 망했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그러다가 얘들아 이제 좀 그렇게 망한 건 아니고요 선생님. 저는 근데 모의고사 등급하고 그 다음에 내신 등급의 괴리가 좀 커요. 차이가 커요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다 얘들아 여러분들이 문장 해석을 조금 이제 가미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해설지 해석하고 맞추는 거 말고 여러분 너의 해석 알겠지? 이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들은 얘들아 해석 능력을 키우려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구문 독해 독해 트레이닝 중에서 구문 독해 이게 구문 독해가 얘들아 좀 이제 규칙적으로 끊어읽기를 되게 강조해드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얘들아 그냥 호흡이 멎는 곳에서 문장 끊는 거 말고 규칙적 끊어읽기를 조금 강조해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끊어읽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해석을 처음 보는 문장도 어떻게 접근할지 그런 것들을 잡아드리는 거니까 이것들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점수가 만족이 되긴 하는데 내가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 불안하다 이런 친구들 특히 여기서 이 문제풀이는 여러분 모의고사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춘 건데요. 이 모의고사에서 문제풀이가 조금 맞는지 불안하다면 선생님하고 유형 독해 강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같이 조금 준비하시면서 고1 모의고사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 난이도가 어려운 고2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그렇죠? 지문들 보면서 문제 풀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쭈루룩 읽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접근 방법이 필요하구나. 그것들을 여러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얘들아 우리가 좀 여름방학이 되게 짧죠. 여름방학이 요즘에 보통 한 3주 정도 7월 말에서 한 8월 그 광복절 전까지 해서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 기간에 조금 몰입도 있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만 다 지금부터 영어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에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에 여러분 도전하는 거니까 진짜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에 맞춰서 챙겨야 될 것들 이런 것들 확실히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좀 공부하시면서 2학기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그리고 잘해왔던 친구들은 더 영어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 주특기가 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좀 여러 가지 강좌에서 여러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우쌤이었습니다.